오늘은 역사적인 토지개혁 법령이 발표된 때로부터 75돌씩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토지개혁 법령의 발표는 오랜 세월 우리 농촌에 깊이 뿌리박혀 있던 착취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농민들의 운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인 사변이었습니다. 그 나날들에 있었던 사연 깊은 이야기가 성문혁명 사족지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토지개혁이 한창이던 주체 35, 1946년 3월 10일 여기 성문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집에서 농민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 하시고 토지개혁 진척 정령을 구체적으로 려의하시며 모숨 살던 농민에게 뜨거운 운족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져 가시면서 이 제일 작은 방으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때 우리 농민들은 어쩔 바를 몰라 하며 마루 위에서 서성거리다가 조용히 방 안에 들어와 한쪽 구석엔 무릎을 거쳐 세운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농민들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집에도 여러분들처럼 평생을 농사일로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어서 편히들 앉으라고 다정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농민들로부터 이 성문리의 토지 분야 실태와 우리 농민들의 생활 형편이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박장반 농민이 이 지주집에서 무슨 사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였다는데 그에게 이 고장에서 제일 좋은 땅과 집을 주자고 말씀하시고는 몸소 자신께서 문패에 박장반이라고 그의 이름을 쓰시오 대문기 등에 박아주셨습니다. 그때 너무도 놀라워서 아무런 말씀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농민을 다정히 바라보시던 우리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붓을 두시고 밭평 아래 박장반 2200평이라고 큼직하게 주신 다음 분여받은 그의 밭에까지 몸서 나가시오 밭표면까지 박아주시는 뜨거운 온정을 거듭 베풀어 주셨습니다. 난생 처음 제 땅을 걸어안고 자기들을 진정한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오보이 수령님을 우러러 만세를 부르던 그날의 환호성이 세월의 언덕 넘어 오늘도 끝없이 들려옵니다. 토지개혁 법령이 발표됨으로써 자기 땅을 가져보는 것을 세계적 숙망으로 안고 살던 이 나라 농민들은 밭가리 노래를 부르며 수령님 주신 땅에 씨앗을 뿌리고 황금 이삭을 갖고 왔습니다. 한 친구님께서는 오보이 수령님께서 한평생 갖고 물려주신 이 땅을 사회주의 조선의 토지답게 변모시키시고 영원히 마를 줄 모르는 생명수가 흘러들게 하시어 우리 민이 세세년년 행복을 누릴 만토조를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갖고 주신 사회주의 대지는 오늘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용도의 손길 아래 인민의 꿈과理想이 꽃펴나는 만복의 토전으로 더더욱 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 헌신가로서의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지위와 역할이 또한 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용도로 새세기 농업 발전의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농사작황과 함께 땀 흘리는 농민들의 수고도 나 먼저 헤아려 주시었습니다. 농업 전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 참호로 정해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 크나큰 믿음을 새겨 안고 지금 우리 농업 근로자들은 당 제8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우리 국가 제1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자.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설의 초태진 군을 자랑찬 혁신과 전진으로 빛내기 위해서 분발해 나선 최치공업 부문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2월에 수행해야 할 중요 현물 지표별 계획을 완수한 채취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일도 섰는데 그 12월을 청룡광산 그리고 상동광산, 문평재련소를 비롯한 강산 재련소, 공장 기업소들에서 2월 인민경제계획을 현물 집회별로 농초 수행하였습니다. 많은 단위들에서는 2월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중심 거리로 찾아지고 그다음에 정비 보강을 위한 사업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우리 서로 다 같이 함께 책임지는 이 입장에서 생산 조직까지 이렇게 짜고 들었습니다. 12월 5일 청년광산에서는 광물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운광 솔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면서 지난 2월에만도 지표별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현행 생산을 한 계단 더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진중대, 체준서대, 그다음에 체감서대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여대 한 발파밖에 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평균 2발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평재련소에서는 정광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재련 실수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력 신안들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지의 많은 광산들에서도 올해 목표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방도들을 찾아들고 매일 광물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갱에도 조필막장이 2개나 있는데 여기만 의존해서는 어기는 전력기간에 우리가 맡은 몫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대체결장을 더 마련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선식 석배기 발파 방법을 비롯한 앞선 발파 방법들을 도입하면서 굴진을 내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후면 대체결장 2개가 확보되게 됩니다. 방속 생산과 함께 우리 직장에서 실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해 손실량을 줄이고 또 온단위 소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 진광제를 자체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입해서부터 진강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실수율도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첫 해인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해 떨쳐나선 채취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혈의는 현재 더 높은 광물 생산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첫 해 과업 수행에 청매진할 때 대한 황철 노동계급의 호소는 해주 강철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을 샘물 증산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황철 노동계급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이 호소문은 지금 우리 공장의 구원 후 생산 현장에 가나 샘물처럼 뜨거운 열기로 끓게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도안의 철강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공장의 전투 목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공장에서는 이 전투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면밀한 작전을 세우고 있고 특히는 이거 능력확정 공사에 달라붙었습니다. 현존 생산 능력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산소선로 공동과 산소 분리기 공동을 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마감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공정이 완성돼서 생산에 도입되게 되면은 우리 공장의 생산성은 현저히 높아지게 됩니다. 함경남도에서 강철 전선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많은 양의 파철을 수집해서 강철 전선에 보내주어 금속공업 부문 노동계급을 고미해 주었습니다. 만경대구역에서 뜨락도로 출동식이 진행된 소식을 김청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올해 알곡 생산을 노리는 데서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만경대구역 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농사차별을 예견성 있게 밀고 나가면서 동시에 뚜락도로 출동식을 우위 있게 진행해서 좋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농산 작업의 종합적 기계화 문제는 한 해 농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공정입니다. 이 농축용의 종합적 기계화를 지난해 65% 수준에 도달한 걸 올해는 70% 이상으로 도달하게 한 이런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1수십여 대에 달하는 뚜락도를 원상복구하게 한 수리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농기계 작업소에서는 정비 상태를 알아보고 부속품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어서 수만 점에 달하는 이 뚜락도로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해서 보장해 주었습니다. 구역경연에서는 일꾼들과 기술자들을 아랫단에 파견해서 모든 뚜락도로 대수별로 기술 상태를 판정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오늘 출동식에 진입하도록 이렇게 저희 사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첫 해 농사를 잘 지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이 드높이 사동구역 리현 남취 전문 협동농장의 농업 근로자들이
대형 비료 생산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그 작업 비료를 자체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해 동안 우리가 작업 비료를 생산해서 쏘보았습니다. 쏘보았는데 확실히 알곡남새 할 것 없이 작물에 필요한 탄소 성분도 많고 화학비료도 좋게 쓰지 미량원소도 풍부해서 소출도 예상치 않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작업반들에서 작업비료 생산 기지를 꾸려놓고 요 며칠 전부터 생산하는데 하루에 한 개 작업반에서 생산하는 양이 그 수십 톤이나 됩니다. 작업비료를 자체로 생산하면서 신양이어 발효 대비도 계획대로 생산해서 논밭에 실어내다 나니까 이제는 지력을 높이는 위한 사업이 거의 마감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인 올해에 기어이 알곡 생산 목표를 수행할 요리 안고 각진 농업 근로자들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주시 장방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호전별, 필지별 토양 상태에 맞게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 토양 상태를 본다면 해야성 충족지가 적지 않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지금 작업반에서는 수력과 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감탕을 논밭에 내고 있습니다. 감탕에는 질소린을 비롯한 미량 원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탕을 전부당 1톤 이상 논밭에 내가고 있습니다. 산성 토양들에는 중화제로서 산화칼슘 현타액을 작업반 자체로 만들어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성군 서원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여러 정부의 저수확지 밭들을 논으로 둔환시킬 목표를 세우고 대간 작업을 적극 내밀어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이 녹는 데 맞게 모판 쏘레치기와 밭갈이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남포시의 140여 명 청년들이 시안의 20여 개의 농장으로 진출해서 우리 당의 농촌 건설 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에 나섰습니다. 역사적인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촌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농촌으로 탄원한 청년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4일 남포시 예술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철민 동지, 남포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성승철 동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시안의 근로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의 부름 따라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용약 달려나갈 것을 전국의 청년들에게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회 축하 공연에 이어서 사회주의 협동볼로 탄원하는 청년들을 시안의 일꾼들과 청년들, 근로자들이 뜨겁게 발해줬습니다. 우리 당이 가장 중시하는 농사 문제, 가장 어렵고 힘든 전선에는 마땅히 우리 청년들이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중에는 청년동맹 일꾼을 하던 동무들도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한 동무들도 많습니다. 저는 쌀로서 당을 받들어 갈 굳은 결심을 안고 청년 문제에 탄원했습니다. 이번에 언제나 우리 당을 앞장에서 받들어온 전세대 청년들처럼 쌀로서 우리 당을 받드는 청년 전이가 되겠습니다. 농촌에 탄원했다고 해서 저절로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촌에 나가면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 동무들 또 조직의 기대를 가슴에 새기고 일을 잘해서 꼭 다수성 농민이 되겠습니다. 체육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애국주의 교양을 실천 활동과 밀접히 결부해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동맹에서는 이번 봄철 나무 심기 기간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절세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들어있는 여기 청춘구리 체육촌에 우리들이 종소껏 마련한 소나무, 잣나무, 과일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소껏 나무를 심는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게 되고 또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 나가는 것이 애국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안게 됩니다. 우리가 심은 이 나무들이 무성해지면 그것이 곧 저게 푸른 숲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무 심기를 하면서 식수 사업이 단순히 땅에 나무를 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애국의 마음을 묻고 그 마음을 더욱 잘해오는 가정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1619만여 명,
사망자 수는 258만 5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하루 동안에 43만 8천여 명의 감염자와 9,670여 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최근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변종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유럽에서 감염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일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국장은 유럽에서 지난주에 100만 명 이상의 감염자들이 기록됐는데 감염자들의 대부분이 유럽의 중부와 동부 그리고 일부 서부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53개 나라와 지역에서 6주일 동안 줄어들었던 감염률이 지난주에는 9%로 증가했다고 하면서 유럽 나라들에서 감염증의 전파의 각성을 더욱 높일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병원들과 오히려 일꾼들에 가해지는 끊임없는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1년이 넘도록 보건체계는 여전히 악성 비루스의 전파에 허덕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현재 유럽 지역에서는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비루스가 43개 나라와 지역에, 남아프리카 변종 비루스는 26개 나라와 지역에, 그리고 브라질과 일본 변종 비루스는 15개 나라와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방역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보건상이 악성 비루스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보호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새로운 방역 조치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전국의 20개 지역 사이의 여행 금지 기간이 3월 27일까지 연장됐으며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 지역들에서는 학교와 미용원, 리발소들이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에스파냐 정부가 변종 비루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등 10여 개 나라에서 오는 여객들에 한해서 열흘간의 격리 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국경 출입 금지 기간이 6월까지 연장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의 중부 지역에서 3일 리히터 척도로 6.3의 지진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앙은 라리시에서 서북쪽으로 2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살림집과 건물들이 파괴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후 여러 차례 여진이 있었는데 그 세기는 리히터 척도로 5.0 이상이었으며 주변 나라들에서도 지진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서해안 중부 이북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서해안의 일부 지역과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는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라선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개성에서 15.8도, 해주 15도, 사리본 13.5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1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북부 내륙 지역과 평안북도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선시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3월 6일 토요일 음력으로 정월 24일입니다. 내일 동해안 충북 이남 지역에서 흐려서 바닷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하 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도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는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눈이 내리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눈이 내리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화 28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벽송 지방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 경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길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주로 해이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눈이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 북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물길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길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소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3월 1일과 2일에 중부 이남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초봄치고는 많은 비와 눈이 내린 것입니다. 1일과 2일 전국 평균 강수량은 20mm로서 3월 상순 평년 강수량의 2배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지역별 평균 강수량을 보면 동해안 지역에서 30mm, 서해안 지역에서는 24mm,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21mm, 북부 내륙 지역에서 3mm였습니다. 이번에 특히 서해안의 볼 지역들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것은 가을 밀보리 생육과 봄 밀보리 파종에 매우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부터 12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12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기온은 평년보다 점차 높아져서 날씨는 따뜻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